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펴는 측에서 정말 야당의 막가파식 입법 활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났습니다.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마흔역 하나를 임명하겠다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갖다가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임에 틀림없고, 그러니까 민주당 해산론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요, 민주당을 해산한다는 국민 청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고영주 변호사 지금 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지금 찬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민주당을 해산하기 전에 제 주장이 그러니까 진보당이죠. 현재는 진보당 해산 지금 조치를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진보당을 정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민주당 정리를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 재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쉬운 것부터 지금 이제 헌재 심리를 보면 쉬운 것부터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당 해산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진보당은요, 껍데기 이름만 진보당이지 속 알맹이는 통진당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유사 정당을 못 만들게 됐어요. 이름만 바꿔서는요, 해산된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똑같이 본따 갖고 제2의 다른 당을 만드는 것은 위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뭐 법조계도 다 아는 얘기고 정치권도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 정부가 왜 가만히 있느냐? 자, 그래서 박성재 장관이 말이죠, 이제 탄핵에서 살아나오면 맨 먼저 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할 게 제가 보기에는요, 이 진보당 해산 청구를 하는 것이 제일 크다. 그리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서 민주당의 해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재 동향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추측과 억측 그리고 소문이 나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인용은 확실하게 물 건너갔다. 이게 이제 거의 공감대를 갖고 있어요. 인용이 물 건너갔기 때문에 그 역풍으로 지금 마흔 카드를 들이밀고 모든 악법적, 우현적, 불법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뭐 임기를 연장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거는 어린애도, 지나가는 어린애 같더라도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보복 수단이에요. 그 중에 하나, 임기를 연장한다. 이거는요, 과거에 우리 국회에서 그건 우현이야, 이런 판결까지 받은 사항인데 이거를 지금 다시 추진하는 거예요. 이런 정당이 과연 이게 제대로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민주 질서를 위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냐? 아니올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론이 더 힘을 받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향에 관해서 지금 이제 많은 이런 설들이 많은데, 그래도 과거에 말이죠, 이런 설들이 과거 또는 현재의 이 헌법재판 연구관들을 통해서 많이 밖으로, 물론 헌재 재판관을 통해서도 나오지만은 많이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요. 과거 89년도부터 99년까지 10년간 헌재에서요, 재판연구관을 지냈던,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지금은 이제 건대에 있어요. 건대 황도수 교수가 일단 이번에 헌재는요, 기각으로 결정된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요, 재판의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그럴 수밖에 없네, 이런 이해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헌재가 본래는 인용하려고 난리를 치고 속사포같이 달려들었지만은 결국은 인용은 물 건너갔다. 자, 그래서 기각 쪽이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드리고, 이 문재인 요거는요, 아주 그냥 함량미달의 인간이 대통령까지 해먹어가지고 참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싹 망가뜨리더니, 끝나고 나서도 제가 항상 얘기지만 꼭 말하는 것마다 어쩜 이렇게 골라서 전직 대통령의 위상에 맞지 않는 얘기만 하는지 이렇게까지 골라도 잘 고를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요, 이제 4.3, 이제 내일 모레 아니겠습니까? 4.3이 오니까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선동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4.3 일종의 이제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 운동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의 4.3 운동을 선동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 찬성 집회 측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요인간도 선동, 문재인이 요인간도 선동. 아니,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게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래서 강한 이런 이 반자유, 그렇죠? 반자유적인 어떤 선동적 행태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법으로 다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이 변호인 측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 헌법 위에 있는가? 다수의 복종으로 헌법마저 유린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다. 민주주의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69명, 그러니까 72명. 예. 그래서, 이재명하고요, 강유정하고요, 김어준. 예, 강유정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 강유정이하고 김어준하고 요 3명 플러스 69명을 전격적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왜? 이것들이 지금 내란이니까. 아니,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출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출탄해갖고 국무회의를 완전히 식물 국무회의 국무회의 쉽게 얘기해서 국무회의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같잖아요. 그러면 국무회의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부에 대한 반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72명을 전부 다 싹 내란 혐의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진짜 내란이라고 하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다수의 폭정, 즉 tyranny of the majority 해갖고 다수의 폭정이나 이거예요. 민주주의 가장 큰 위협, 옳은 얘기죠.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신속하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만능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야말로 법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의 공정한 집회까지 가로막는 반민주적 악행이다.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경고했던 다수의 폭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헌법을 짓밟는 명백히 우연적인 법률임에도 압도적 의석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체 탄핵과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 줄 탄핵으로 정부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막고 거대 여당의 행정부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견제도 통제도 없는 무한 권력으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삼권 분립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회 쿠데타, 입법 독재의 다름이 아니다. 심지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은 제2의 계엄을 들먹이며 탄핵 인용을 협박하고 있다. 제2의 계엄을 막기 위해 40여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퇴임이 예정된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해서 대통령의 복귀를 저지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이다. 정말 이건 뭐 짜증날 정도가 아니고 이런 반헌법론자들을 싹 다 해버려야 됩니다. 예.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며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관들과 국민 앞에서 한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어떤 정치인처럼 말을 바꾸거나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제2의 계엄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탄핵 인용을 협박하는 이들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세력이다. 예. 그리고 일본의 언론 역시 음모론에 빠져 왜곡과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장기 비축 계획에 의해 준비된 물자, 즉 양현백을 갖다가 가지고 비상계엄을 통해 수천 명을 죽이려고 했다는 오보를 해놓고도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제2의 계엄을 마치 사실인 양 허위 날조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 진실에 눈을 감고 일방적 주장만 내놓는 모습은 차마 언론이라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리고 방종한 다수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다수에게 정의롭다고 강변하는 의회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거대 당의 폭정이야말로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다수의 복종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하루속히 직무에 복귀시켜 국정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이 결정을 촉구한다. 자,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민주당의 입법 폭주, 예,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다수의 폭정,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장 큰 위협이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 결정, 헌재가 기각을 해달라. 예,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못된 짓만 골라서 그러니까 반민주적인 악법 제조기가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지금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임기가 4월 18일 날 끝나면 이거를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오늘 법사위에 상정을 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못된 겁니까? 그런데 이게 2012년도 7월에 말이죠. 당시 민주통합당, 현재의 민주당이죠. 그 당시 이준석 의원이 헌재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이 헌재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게 이번하고 똑같은, 예, 이번하고 또, 즉, 이 법은요, 지금 이제 그 헌재 재판관들 임기를 연장한다. 이거는 이성윤이가 내놓은 법이거든요. 이성윤이가 내놓은 법이 2012년도 7월에 이준석이가 만들어낸 헌재법 개정안하고 딱 복사판이에요. 이걸 뵙기 그대로 복붙한 거예요. 복붙.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둬들이지 않아요. 우연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률가 맞아요?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그 내용에 따르면은요,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 규정에 위배되고 임기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예. 이러한,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말이죠. 예, 그 당시 2012년도 7월입니다. 2020년도 7월에 이거는 우연성이 있다. 이런 그 입장이 입장을 국회 사무처의 법사위원회에서 그 당시 이렇게 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당시 말이 이준석 의원이 여야 합의 불바로 민주통합당 추천목 헌재 후보자 헌재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니까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 이 내용을 잡은 개정안을 그 당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2011년도 7월에 말이죠. 조대현 헌법재판관 이 퇴임 후 후임자가 공소로 무려 14개월간이나 계속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6인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된 8인 체제로 운영이 된 거가 되겠는데요. 예. 자, 이준석 의원의 핵심은 이번에 이상윤이가 발의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난 1월 달에 발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헌재 공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리의 연속성을 지금 연속성을 챙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말이죠. 지금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이 대법원 목의 재판연구관을 보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게 이미 사례에서 판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심리 연속성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연성이 문제입니까? 우연성이 훨씬 더 크잖아요. 우연성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헌재 공백을 방지한다. 심리 연속성을 도모한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발의했습니다. 자, 그게 지난 1월 달에요. 그러면서 국회와 대법원목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문까지 추가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40여 개를 임명하네? 그러면 그냥 임명 안 해도 바로 헌법재판관 지위에 이제 딱 들어간 것으로, 예, 이렇게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런 조문도 넣었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악질을 말이죠. 악법적 요소를 찾아다니면서까지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게 민주당의 실상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말이나 되냐. 그래서 오늘 오후에 법사위에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참 얼마나 끈질긴 참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다음 달 18일 날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문영배하고 이미선에게 당장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우려도 나오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해서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도 자동적으로 취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동으로 이제 그 후임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그렇게 또 법을 또 고치겠다는 겁니다. 예, 야,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재판관 임기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법을 고쳐서 장기 집권을 유도하겠다. 이거는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말이죠.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황도수 건대 법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89년도 99년까지 10년간 헌재헌법연구관을 지냈어요. 자, 이분이요,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과 관련해서 기각될 것 같다. 그 이유는 재판의 불공정, 그리고 증거의 불충분, 그 다음에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 교수가 채널 A에 나와서 쭉 한 얘기인데요. 이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겠는데, 처음에는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은 재판하다 보니까 일단 새로운 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11월 24일 날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 예,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핵심은 바로 뭐냐? 예, 처음에는 이제 탄핵이 거의 확실시됐는데 새로운 사실이 많이 등장하면서 재판 불공정, 부실 증거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이 지금 굉장히 선고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과연 윤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느냐,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수 재판관이 탄핵해야 되는데 숫자가 딱 막혀서 아직도 좀 졸업이 안 되고 있는, 자, 이런 상황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연결이 된다. 자,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이런 마음도 생기면서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고, 과연 윤 대통령이 무슨 조건을 잘못했느냐, 이런 분위기까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재판관이 탄핵해야 하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길어지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때 8명 중 가까이 2분, 기각이 1분이었는데 지금 3분 정도는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나머지 1분은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은 현재로서는 확보가 안 돼 있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인용이 안 되는 쪽, 즉 기각적으로 나올 것 같다. 헌재는 이처럼 중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대부분 결정문을 미리 준비하는데 여러 버전의 결정을 준비한 상태라서 정확한 의견을 쓰는데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요, 이게 제대로 일을 안 할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켰죠. 제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헌재 재판관에서 이런 불공정한 재판을 측면에서 지원하거나 또는 바람을 잡는 정당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상하는 것은요, 인용도 안 되고 기각도 안 되고 각하다 이거예요. 각하 쪽으로 몰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하가 무슨 국회의원들이 지역별로 볼 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 지금 핵심 몇 명이 심판하는 것은 안 된다. 그만큼 중차에 대한 사안으로 지금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헌재 동향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되겠고, 헌재 동향 말이죠. 그리고 여론 관리도 여당에서 아주 각별히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